지난주 목요일 오전 67세의 한 남성이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 안내문을 받아들고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1%포인트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그는 2년 전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로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담사가 덧붙인 한마디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금리 하락이라는 이론과 실제 집값의 움직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현실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금리 하락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을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72세의 한 여성이 최근 혼란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강남구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금리와 집값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공식을 믿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녀는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금리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려고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전 그녀가 판 가격과 지금 시세가 거의 같았습니다. 어떤 매물은 오히려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집값은 안 오르는 것일까요? 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개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금리만 보고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더 복잡하다고. 소득, 고용, 미래 전망, 인구 구조,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30년간 부동산을 해왔지만 이렇게 헷갈린 적은 처음이라고.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금리만 보고 판단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 하락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68세의 한 경제학자가 냉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40년간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째, 이미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10년간 초저금리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최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빌릴 여력이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소득이 제자리면 대출 성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은행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 한도도 늘지 않습니다. 셋째, 고용 불안이 큽니다. 금리가 낮아도 내일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더욱 신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금리는 여러 변수 중 하나라고. 과거처럼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5세의 한 남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직면했습니다. 그는 6개월 전 금리 하락 소식을 듣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산 단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수요였습니다. 전세로 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공실입니다. 그는 중개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그래서 신혼부부용 아파트 수요가 급감했다고, 금리보다 인구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금리만 보고 샀다가 실수했다고.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금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단기적인 금리 변동보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70세의 한 여성은 지역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금리 하락의 효과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곳은 금리가 내려가자 집값이 올랐지만 어떤 곳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두 곳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강남구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당시 두 곳 모두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그녀는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두 곳 모두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2년이 지나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수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는 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매물은 쌓여가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금리 효과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만 금리 하락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수요 자체가 없는 곳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금리는 촉매일 뿐이라고.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야 촉매가 작동한다고. 수요 없는 곳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3세의 한 남성은 세대별 반응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반응이 세대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집값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최근 가족 모임에서 ing리로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세대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금리 하락기에 집을 사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대인 그의 자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녀는 말했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집을 살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집값 자체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게다가 직장이 불안정한데 30년 대출을 지는 것이 두렵다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경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시대에는 금리가 중요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시장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기성세대는 금리를 보고 사려 하지만 실제 수요층인 젊은 세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69세의 한 여성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실제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는 최근 주변 지인들이 집을 사려다 좌절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은행의 대출 심사는 오히려 까다로워졌습니다. 소득 증빙, 재직 증명, 신용평가 모든 것이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0대 지인은 금리가 낮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출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니 월 상환액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다른 60대 지인은 이미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빌려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정부가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이 모순된 폭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은 기대 심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미래 전망입니다.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높아도 집을 삽니다. 반대로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도 사지 않습니다. 그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금리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샀습니다.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소득은 늘어날 것이고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소득 증가는 정체되고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미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금리는 숫자지만 기대는 감정이라고. 감정이 냉각되면 숫자는 무력해진다고. 지금 사람들의 미래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금리 인하만으로 심리를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64세의 한 여성은 실질 금리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명목상 금리는 내려가지만 실질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1년